최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주호민 작가의 교권 침해 논란은 이전 서희초 초등교사의 비극적인 사건 이후 대중들은 더욱더 날선 시각으로 교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사건들을 지켜보는 중인데요. 7월 26일 매일경제의 보도로 한 유명 웹툰 작가가 아동학대 혐의로 자신의 자폐 아동의 담당 특수교사를 신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죠. 기사의 실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알려진 정보만 가지고도 쉽게 기사의 주인공이 주호민 작가라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었는데요. 주호민의 아들인 비군은 심한 자폐는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 비장애인 학생들과도 어울렸는데 어느 날 비군이 일반 학생들과 수업을 듣던 중 한 여학생 앞에서 자신의 신체를 노출했고 이에 정신적 충격을 받은 여학생의 부모님이 법적 분쟁으로 진행시키려던 걸 교사의 적극적인 중재로 분리 조치 정도로 끝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학급 분리 이후 주호민의 아들 비군은 불안 증세와 함께 등교를 거부했는데 이에 주호민 부부는 아들이 학교에서 무슨 일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어 말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설치해 학교를 보냈습니다. 이후 녹음기에 담긴 선생님의 음성을 들어보니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것은 고약한 일이야. 그래서 너가 지금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지 못하고 있어라고 말했으며 아들이 교실에서 나가는 행위를 반복하자 교사는 출입문을 막으며 말하길 너 지금은 교실에서 못 나가 왜 못 나가는 줄 알아 등 지극히 교사로서 할 수 있는 내용의 발언들이 녹음되어 있었죠. 하지만 주호민 부부는 녹음 내용이 지나치게 공격적이라는 이유로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고 결과적으로 해당 교사는 직위해제되고 말았습니다. 참고로 아동학대 혐의의 경우 재판의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이 교사는 무조건 직위해제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인데요. 작년 9월 이 사건과 관련된 글이 보배드림에 최초로 올라왔으나 당시에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고 1년 뒤인 이제야 매일경제의 보도로 공론화되었죠. 주호민은 이번 논란 이후 입장문을 통해 작년 9월 저희 아이가 돌발 행동으로 인해 분리 조치를 받아 일반학급이 아닌 특수학급에서 교육받게 됐다. 그런데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평소와 다르게 불안해하며 등교를 거부했고 저학년 발달장애 아동의 특성상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기에 불가피하게 녹음을 했고 그 안에 담긴 내용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우선은 객관적인 사태 파악을 위해 외부 자문을 받기로 결심했다. 총 5명의 변호사와 경찰서, 아동학대 담당관에게 외부 자문 및 상담을 받았고 경찰 신고가 아닌 학교 차원에서 담당 교사를 변경하려 했지만 문의 결과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기에 선생님을 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닌 아들의 담당교사 변경을 위해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학교의 특수교사는 신고한 그 선생님 한 명뿐이었고 해당 교사가 직위해제가 된 다음 학기에 주호민은 아들을 다른 학교로 전학 보냈다죠. 그리고 주호민은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는 피해 아이와 부모에게 사과했으며 이후 적극적으로 아이를 훈육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죠. 그리고 해당 재판에 대해서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며 그럼에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대해선 이미 법적인 조치를 취했고 추측성 기사는 자제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입장문이 발표된 이후 같은 특수반 학부모들도 입장을 냈는데요. 학부모들의 입장문에 따르면 직위해제된 해당 교사는 귀감이 되는 교사였고 수업을 듣기 싫어하는 아이도 그 교사 수업에서는 즐거워했기에 오히려 그 교사가 그만두고 나서 더 증상이 심해진 아이도 있다며 주호민 작가가 교권 침해를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한 학부모들뿐 아니라 해당 교사의 동료 교사들도 발언하기 시작했는데 애초에 주호민 작가가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며 주호민 작가의 친척이 학교를 방문해 교실에서 고성을 지르기도 하고 난동을 부리는 등 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떠나버리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희초 사건의 여파 때문일까요? 전반적으로 해당 교사 쪽으로 여론이 기울고 주호민 작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의 공방전 이후 JTBC 사건반장 프로그램에서도 해당 사건을 다루게 되었는데 취재진과 학교 측의 전화 인터뷰에 따르면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이라 학교 측에서도 밝힐 입장은 없지만 재판 중에 나온 녹취 내용에 대한 입장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소송을 걸어야 했냐는 학교 내부 분위기가 있었으며 많은 교사들이 이 사건에 시달려 현재 심신이 지쳐있는 상황이며 해당 교사 또한 직위해제 이후 불안장애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입장을 전했죠. 그리고 7월 28일 후속 보도된 JTBC 사건반장 방송에서는 주호민 작가의 아들이 입학 이후로 반아이들 중 특히 작은 여자애들을 종종 손찌검했고 학부모들은 유명 웹툰 작가의 아들이다 보니 그냥 넘어간 부분도 없잖아 있었다고 하죠. 또한 해당 교사는 비군이 사고를 쳤을 때도 피해자인 여학생보다도 비군을 더 감쌌다며 피해자 학부모에게 왜 그렇게 비군 편만 드냐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였다는 증언이 나왔죠. 그때 해당 선생님은 오히려 제 학생이니까 한 번만 선처를 부탁드린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해당 방송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사건이 종료되고 난 이후 5월에도 비군의 바지에서 녹음기가 떨어졌다며 평상시에도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는 건지 의문을 가졌고 이에 주호민 측에서는 활동보조 교사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녹음을 했다며 담임 선생님도 이해해 주셨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밝혀진 바에 따르면 담임 선생님은 주호민에게 다음부터 녹음을 할 일이 있으면 본인에게 먼저 이야기하라고 말한 것이지 허락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파장이 커지면서 의료계에서도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한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8일 SNS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는데요. 같은 부모된 마음으로 생각하면 주호민의 행동이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주호민이 결과적으로 아들을 포함한 다른 특수아동들의 미래에 악영향을 준 것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앞으로 특수아동을 담당할 모든 교사들은 항상 아이가 녹음기를 소지할 거라 생각하고 행동하게 될 것이라며, 특수아동교사는 전문적인 직종으로 전문성이 위축된 전문가들이 과연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의문을 제기하며 안타까움을 밝혔습니다. 어찌됐든 주호민 작가의 해명과 사실이 매우 다르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 다시 한번 주호민 측에 제대로 된 해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 영상 마칩니다.